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고 1학년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대 영어학원의 김경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포고등학교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일단 저는 이 강대영어에서 한 8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로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모두 고르시오는 좀 객관식이고요. 모두 찾아 고치시오는 주관식인데요. 고르거나 찾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은 이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요. 결국에 몇 개인지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2개를 골랐는데 이게 다 맞는 건지 3개를 골랐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안 좋은 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으면요, 좀 나중에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시간 안배에서 이제 놓치게 되면은 뒤에 이제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이제 놓치게 돼가지고 오히려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요, 중요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 같은 것들을 구멍을 뚫어 놓는데, 허허벌판은 아니고요. 앞글씨를 줍니다. 앞글자를. 그래서 그 힌트를 주면서 그 단어를 쓰게 한다거나, 그다음 중요 문장,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문이 들어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조건 영작 제시를 해가지고 단어를 활용하여라. 그런 식으로 영작 시험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서술형이겠죠. 그래서 이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치시오 이런 서술형과 단어 쓰시오, 문장 영작하시오 이런 서술형이 좀 일종의 킬러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객관식은요,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관식에 비하면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다 맞히는 걸 기본 전제로 깔아야만이 이 마포 1학년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분석표를 보시면요. 이 마포의 교재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부교재인데요. 이 부교재는 3개년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모여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100점 만점 중에서 무려 57.6점이 나왔는데요. 객관식이 거의 40점 가까이 나왔고, 서술형이 18점 가까이 나왔는데요. 18점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식은 좀 쉬운 편이고 서술형이 어렵다. 그래서 서술형은 사실 외우는 게 좀 일이에요. 양이 많은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기억을 간직했다가 막상 시험장에서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제일 중요한 그런 범위가 되겠고요. 그다음 2번째로는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는 바로 23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9월 모의고사에서 한 12지문 정도를 이제 선정하셔가지고 그 중에 내신 거예요. 이 중에 이제 100점 만점 중에 32.3점이 나왔는데요. 객관식은 주로 수능형 있잖아요. 뭐 순서 배열이라든가 주제를 찾는다거나 내용 일치라거나 해서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내용 공부 열심히 했으면 풀 수 있을 만큼 나왔는데요. 문제는 바로 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참 고달프죠. 이렇게 해서 3개년 기출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18점, 또 최근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12점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 교과서가 있는데요. 교과서는 한글과를 냈고요. 그 한글과에서 지난 시험에는 서술형이 하나씩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제 고2로 가는 거니까 수능 지향성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서술형만 보자면 부교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최근 모의고사에서도 분명히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다. 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문법 객관식 문제가 있었는데요. 틀린 문법 모두 찾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교과서 전체에서 한 8개 문장을 추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상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들어있는 것들을 싹싹싹 추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옳은 문장이 몇 개인가인데요. 8개니까 뭐 4개인가? 3개인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신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는 그런, 하지만 풀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맞춰야지 1등급이 되겠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킬러 문제, 문법 서술형인데요. 틀린 문법을 모두 찾아서 고치는 건데요. 이게 찾는 것도 어렵고 모두도 어렵고 해서 정말 멘붕이 오는 그런 문제이고, 게다가 제가 이제 해시태그 붙여놨잖아요.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있는 상태로 뭐 그 중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예 차단되어 있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만큼이 하나의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분석한다고 막 낙서를 했는데요. 쭉쭉쭉 가면 밑줄이 없어요. 여기에서 밑에 가보시면 윗글에서 어법상 어색한 단어를, 즉 표현을 또는 부분을 3개를 찾아 올바르게 고치시오. 여긴 3개를 줬잖아요. 또 어떤 데는 이제 그게 개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보듯이 해서 개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참, 그리고 여기 뭐 단어도 띄엄띄엄 있는데요. 이따 또 한번 그 단어 한번 나올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마침 이제 단어로 이어지는데요. 단어 서술형은 좀 전에 살짝 보셨겠지만 한글 뜻을 줍니다. 다행히. 그리고 그걸 영어로 쓰는 건데요. 당연히 쉬운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고난도 단어가 나오고요. 스펠링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외우지만 틀릴 때가 많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십니까? 아까 그것의 그 문제인데요. 난독증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학생들의 그 고1 그 필수 어휘는 아니고요. 그 지문 밑에 그 참조해라고 그 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인데도 쓰라고 내신 거예요. 옆에 난독증은 디슬렉시아이고요. 열성적이니 이로 하면 enthusiastic입니다. 다음 탐욕스럽게라는 단어는 진짜 보기 어려운 단어인데 voraciously라는 부사였죠. 그 밖에 다른 문제도 보면요. 가옥 안에 있는 붙박이 설비를 뭐라고 부르냐? F로 출발한다. 뭘까요? 저기 써있죠? fixtures라고 하고, 상품 등의 보증을 W로 출발해라. warranty. 기업가, 사업가는요. 이거 제가 정말 나올 거라고 정말 꼭 외우라고 했거든요. 발음도 어려워요. 저기 보이십니까? entrepreneur. entrepreneur는 프랑스에서 빌려온 말이어가지고 발음도 좀 괴상해요. 스펠링도 어렵고요. 아마 많이 틀렸지 싶습니다. 다음 희생양 나올 거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요. 바로 scapegoat이고, 동기 유인책 장려금은 incentives. 다음 원유, 그 가공하지 않은 새카만 그 석유 있잖아요. 이걸 crude, 조잡한 crude oil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원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문제만 이렇게 잘라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지문이 한 28개 더하기 12개, 거의 40개 지문에서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그 지문에서 많은 걸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또 외웠어도 이게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특히 어려운 단어들은.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런 단어들을 친숙히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내신 기간 때 노력을 좀 덜 들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 기간만이 아니라 비내신 기간에도 이런 단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결국은 내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그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능 지향성 가지는 게 내신에도 도움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조건 영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당연히 문법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1번 보이실까요? 그것이 어떻게 재배되었느냐에 따라서 라는 그런 말을, 이 재료를 가지고 써라 그런 말이 3점짜리입니다. 자, 뭐 how, be, on, depend, grow, eat. 뭘까요? 바로 depending on how it is grown 이건데요. 자, 비동사를 is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2가지 포인트가 있었겠죠. 또 이거 밑에는 더 어려운 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어졌죠. 이렇게 해서 영작을 위해서라면 역시 아까 40개 정도의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건 중요하다라고 좀 짚어주면은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도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응용력을 가질 수 있게끔 뭐 동사에 대한 뭔가 시제라든가 수동태라든가 뭐 수위일치라든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 외우는 게 좀 불가능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문법이 갖춰져 있게 되면은 여기에 도전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평소의 기본기가 결국 내신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부교재에서 이 여러 지문을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0% 그대로 다 옮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씩 좀 바꾸십니다. 그게 이제 본문 변조인데요. 단어를 increase를 rise로 바꾸신다든지 steady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것의 반대 단어인 sporadic을 쓰신다든지, sporadic은 사실 고3들도 진짜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단어거든요. 산발적인 뭐 뜨문뜨문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밖에 이제 3번,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렇게 저번엔 한 5개, 6개 나왔고요. 이번엔 4개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본문 변조는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게 또 재밌는 건데요. 마포는 약간 그 지문 자체에 대한 독해력을 많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번역을 할 수 없는 친구가,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겠다고 달려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냥 번역하라고 밑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줍니다. 자, 스크립트 1에서 상품 보증 전문가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2가지 경우를 우리말로 써라. 그러면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그 경우를 이제 나름 잘라서 요만큼이겠다 해서 그걸 정확히 번역해 줘야 돼요. 다음, 나는 좀 더 좀 복잡했는데요. 스크립트 2에서 기후변화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비난하는지 3가지를 우리말로 써라. 즉 어떤 이유를 꼭 쓰고 또 무엇을 비난하는지 그 비난의 대상도 써라라고 명시해놨고요. 밑에 답안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할지 예시를 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항목이 나올 텐데 그 6가지를 하나하나 0.5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알처럼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지문이 있는데요. 뭐 커피에 카페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지문 밑에 제목 골라라 해서 이제 1, 2, 3, 4, 3, 4, 5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겠잖아요. 알지만은 밑에 1, 2, 3, 4, 5의 그 글이 고1 수준이 아니죠. 단어도 그렇고 뭐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은 영어의 그 선택지 있잖아요. 보기 선택지의 번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평상시에 단어 독해력이 있어야지 달려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객관식은 좀 쉬운 편이라고 했으니까 서술형 위주로. 마포고 1학년의 내신 관건은 당연히 서술형 잘 보기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은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라. 뭐 밑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 조심하시고 되도록 객관식을 좀 푼 다음에 서술형을 좀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 2번째는 한 40개 정도의 그 수능 모의고사 그런 지문이 있을 텐데 그런 지문이 많지만 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단어들을 철저히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뜻만 외우는 게 아니죠. 스펠링 쓰는 거 나오거든요. 이게 킬러 문제로. 다음 3번째,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들, 그런 중요 문장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 4번째, 내용이 철저하게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세한 번역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찾아서 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이 뭐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나로 쪼개서 그 여러 문제로 좀 분산되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맛보고 1학년의 서술형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맛보고 1학년 학생들이 저랑 수업을 하고 싶다면은 시간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시간은 토요일 저녁이에요.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내신 기간에는 좀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높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비내신 기간에는 더더욱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1학년 초반에 쉬웠던 시험이 2학년스러워지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내신 이번 비내신 기간에 고강도의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에 돌아오는 2학년 내신 때도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수의 스카이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의치원도 많이 합격한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학생들은 요새 뭐 하면 된다라는 말은 이제 좀 많이 없어지고요. 되면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길 안내를 해주거나 좀 약간 코칭을 해줄 때 좀 따라오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요새는 정말 옛날보다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학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이라도 제가 이렇게 강한 에너지로 으쌰으쌰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